전기차 공급망 재편, 글로벌 경쟁 지위 변화하는가를 주제로 기업평가본부 홍세진 수석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과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나이스 신용평가의 홍세진입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대격변이 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점차 전환되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디리스킹 과정에서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격변이 시대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과거 내연기관에서 구축된 완성차 OEM들이 경쟁 지기가 향후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디리스킹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의 변화 흐름과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본 순서에 따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디리스킹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완성차 OEM들이 경쟁지의 변화 가능성을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 자동차 판매 현황을 보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후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 완성차 OEM들이 판매 점유율 추이를 보면서 경쟁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자동차 판매 실적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빚었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2022년 상반기까지 정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하며 2021년 대비 판매 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 조치로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면서 2022년 상반기 미국과 서유럽,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이 전년도 대비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의 일단락 및 반도체 수급 불안이 완화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자동차 판매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인데 2022년 하반기 글로벌 판매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 2023년 상반기 판매량 증가율은 11%로 최근 자동차 판매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징이 친환경차 판매 성장세가 높다는 것입니다. 2022년 내연기관 차량의 증감률은 마이너스 8%를 보인 반면 친환경 차량의 증가율은 42%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누계 친환경차 증가율도 전년 대비 34%입니다. 판매 비중을 보아도 불과 몇 년 전인 2019년에는 전체 차량 중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5%도 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23%나 됩니다. 글로벌 전문기관인 글로벌 데이터에 의하면 10년 뒤에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50%를 상회할 것이라 하는 가운데 각국이 환경 규제 및 전기차 라인업 강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판매 물량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 시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은 개혁 개방 이후 대규모 자동차 내수 형성 및 해외 선진 자동차 기업 유치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해외 선진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단순 조립 등이 외주를 받아온 곳에서부터 시작하였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도 해외 선진 브랜드에 맞설 만한 중국 내연기관 차량 브랜드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연기관 혁신을 통해서 기존 해외 선진 자동차 브랜드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중국은 기존의 기술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역, 즉 전적으로 배터리로 구동되는 자동차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조 원 이상은 전기차 관련 보조금과 세제 혜택에 쏟아부었습니다. 많은 돈이 투입되면서 전기차 모델들이 개선되었고 소비자들이 금전적 부담도 줄어들게 되면서 중국 내 전기차의 판매 물량은 빠른 속도로 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770만 대 중 중국 내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약 500만 대로 중국에서만 팔리는 전기차가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물량 중 65%나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증가 속도를 보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인 2009년에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500대도 되지 않았으나 2022년에는 500만 대의 전기차가 중국에서 판매된 점만 보아도 12년 만에 판매량이 10,000배 증가하는 등 전기차 판매 속도가 빠른 수준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과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어하려는 디리스킹 과정에서의 미중 갈등에 따라 중국 내 애국 소비주의 열풍이 몰아치면서 중국 내 전기차의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중국계 전기차 OEM이 자국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에서 자국 완성차 OEM들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완성차 OEM은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개년 평균을 보면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 의존도는 약 40%에 육박합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 판매 실적 호조를 보이던 2019년 이전에는 폭스바겐이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폭스바겐이 전기차로는 중국 시장 내 저조한 판매 실적을 보이면서 중국 시장은 물론이고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폭스바겐의 판매 점유율이 수년간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결국 폭스바겐 글로벌 판매 점유율이 10%를 하회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장보다는 미국 등 선진 국가들에서 양호한 판매 점유율을 기록한 토요타와 현대기아가 글로벌 판매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존 내연기관의 강점을 둔 완성차 OEM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점은 꼭 폭스바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전기차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계 전기차 OEM들이 유럽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이 중국을 대상으로 제재를 강화하면 당연히 중국 역시 유럽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디리스킹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 완성차 OEM들을 중심으로 기존 내연기관 위주의 완성차 OEM들 간 글로벌 경쟁 지위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 의존도가 낮았던 완성차 OEM들에게 이게 마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면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판 IRA가 시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대의 전기차를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평가해 보조금을 반영하기로 한다는 것인데 당연히 배송거리가 긴 중국 전기차를 겨냥한 정책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시행된다면 한국이나 일본 역시 부수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전혀 예기치 않게 완성차 OEM들에게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는 바 향후 중국 디리스킹 과정에서 완성차 OEM들 간의 경쟁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디리스킹 과정에서의 글로벌 완성차 간의 경쟁지위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 디리스킹으로 인한 위험 요인은 무엇이며 국내 완성차 OEM들이 이러한 요인들에 대응할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디리스킹이 전기차 산업에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은 우선 첫 번째 비용 상승입니다.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으로 인해 2차 전지, 분리막, 전해액의 경우 미국 생산 비중이 확대되어야 하는 가운데 양국제, 응급제 등 중국 생산 계획을 한국과 미국 등으로 수정하면서 국내 2차 전지 생산 업체들이 설비 투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존 2차 전지와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핵심 광물이 정련 등이 대부분 중국 중심으로 진행된 밸류체인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 및 투자 부담 등으로 2차 전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체 전기차 가격 중 2차 전지 가격이 통상적으로 약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터리 가격 중에서도 소재 및 부품 비용이 약 50% 내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시 디리스킹으로 인해 중국 위주의 2차 전지 밸류체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완성차 OEM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중국 2차 전지 산업 성장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로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2차 전지 관련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리스킹은 미국 현지 신규 투자 및 생산 기반 이전 등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자동차 OEM들이 선행 투자 소요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비 유럽 자동차 OEM들은 미국이 디리스킹 전략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엘레베마주에서 2022년 상반기 중 전기차 EQ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 공장을 완공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협력해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주요 광물 공급망이 확보되었는데요. EQS SUV는 가격 조건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한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폭스바겐은 ID.4로 미국에서는 해외 기업 최초로 IRA상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는 등 북미 지역의 전기차 생산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중인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배터리셀 공장에서
2027년부터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인 바 전기차 생산 밸류체인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재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전기차는 없으며 미국 조지아주에 55억 달러를 투자하여 2024년까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총 투자 금액은 43억 달러입니다. 지분의 50대 50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억 달러가 현대차 그룹의 부담이라 볼 수 있습니다. SK온가도 50대 50 지분으로 하여 총 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공급망 재편 및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투자 부담이 반영되듯 현대차 그룹은 예년 대비 향후 투자 규모를 상당히 크게 잡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과거 5년 평균 R&D나 캐펙스, 전력 투자 등에 약 7.6조 원을 투자해왔으나 향후 5년 평균 약 11.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 소요는 완성차 OEM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비용 및 투자 부담 산승이 완성차 OEM들에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완성차 생산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생산자 위주의 현재 자동차 시장이 소비자 위주로 전환될 위험도 있다고 보입니다. 소비자 위주로 시장이 전환되면 인센티브가 올라가며 수익성이 저하되기도 하고 판매량도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위험들의 국내 완성차 OEM들이 원활하게 대응해야 할 텐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최근 상황은 어떤지 이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자동차와 기아 모두 최근 재고 부담이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기관인 오토포게스트 솔루션에 따르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라 완성차 생산 차질 물량이 2021년에는 약 1000만 대, 2022년 상반기에는 약 300만 대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공급망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생산 물량이 증가했으나 누적된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아직 생산 물량이 부족해 이연 수요가 당분간 유효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 의견입니다. 이렇게 대기 수요가 유효하기 때문에 현대 기아도 최근까지 재고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대 기아의 가장 큰 판매 시장인 미국의 경우 최근까지도 재고 수준이 낮은 점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또한 현대 기아의 손익 실적을 보면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인센티브 및 재고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면서 2022년 4분기 이후 수익성이 점차 회복 추세를 보여왔는데 여전히 대기 수요가 유효하고 생산 물량 증가로 매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2022년 4분기 이후 수익성이 매우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위험 요인들, 즉 중장기적인 대기 수요 축소 가능성, 인센티브 상승, 디리스킹 과정에서의 비용 등으로 인해 향후 영업 수익성은 현 수준 대비 저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브랜드 파워 제고 등으로 업계 평균 대비 인센티브 수준이 낮고 영업 수익성은 우수한 바 말씀드린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단기적으로 우수한 영업 실적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이익 유보로 2023년 6월 말 기준 현대자동차와 기아 합산 기준 보유 현금성 자산이 총 차입금을 약 30조 원 상회하는 등 국내 완성차 OEM들이 차입금을 크게 상회하는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한 점을 감안하면 보유 유동성 및 차량 판매를 통한 현금 창출을 바탕으로 기타 리스크 요인에 원활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발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종합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자동차 산업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차 판매 실적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이전에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로 완성차 판매 실적이 저조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공급망이 정상화된 가운데 누적된 대기 수요를 바탕으로 2022년 하반기 이후 판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전문기관들은 최근 생산 물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생산 차질 물량을 고려시 여전히 대기 수요가 유효함에 따라 중기적인 완성차 판매 물량의 증가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판매량 상승률이 높은 것도 주요 특징입니다. 특히 2022년 기준 글로벌 전체 전기차 판매량 중 중국이 65%를 차지하는 등 중국 전기차 시장이 매우 큰데요. 서방 국가들이 중국 배제 전략에 따른 중국 시장 내 외국 소비 열풍과 중국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이 맞물리면서 중국 시장은 자국 전기차 OEM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고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을 빠른 속도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중국 내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우수한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판매 점유율 1위를 기록하던 폭스바겐은 친환경 차량 부문에서 중국 시장의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중국은 물론 글로벌 판매 점유율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고려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친환경 차의 전환 과정에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한 완성차 OEM들 간의 글로벌 경쟁 지위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감안하면 서방 국가들과 중국 간의 갈등 격화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될 수 있다고도 보이는데요. 이러한 면만 보면 표면적으로는 서방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이 유럽계 완성차 OEM들에게만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최근 프랑스판 IR 내용과 같은 탄소 배출량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화 정책과 같은 것이 시행된다면 국내 완성차 OEM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완성차 OEM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디리스킹 과정에서 추가 비용 및 투자 부담이 상존하는 가운데 완성차 생산 물량 확대에 따른 중기적인 대기 수요 축소 가능성, 점유율 경쟁 심화 등에 따른 인센티브 상승 가능성, 공급망 재구축 관련 비용 등을 고려시 향후 완성차 OEM들이 수익성이 현 수준 대비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제품 경쟁력 제고에 따라 현대차 그룹이 업계 평균 대비 낮은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실적 및 수익성이 우수하고 재고 부담이 낮은 점을 고려시 중단중기적으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상계 리스크 요인들에 원활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세진 수석연구원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시간 질문에 앞서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세션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산업 관련 사전 접수된 질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기차 침투율 전망에 대한 질문인데요. 홍세진 연구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전기차 침투율 전망입니다. 우선 최근 기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침투율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친환경차의 판매 비중은 23%이고 이 중 전기차 판매 비중은 약 11%, 하이브리드 계열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침투율을 예측한 수치를 보면 전문기관인 글로벌 데이터는 2026년경에는 전체 자동차 판매 중 하이브리드 계열은 약 23%, 전기차 계열은 약 22%를 기록하며 친환경 차량의 판매 비중이 약 45%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7년에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하이브리드 계열을 상회하고 2028년에는 친환경 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판매가 많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약 6년 뒤인 2034년에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50%, 하이브리드 계열이 약 20%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해당 전망치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 영향 및 그리고 전기차의 성능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와 글로벌 완성차 OEM 간의 수익성 비교인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하면서 아마 다른 완성차도 비슷한 추세인가 하고 문의를 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오른쪽 표와 같이 최근 현대기아의 EBIT 마진은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추세적으로 보면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주요 완성차 OEM들 모두 수익성이 최근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벤츠의 수익성이 가장 우수하며 그리고 현대기아, BMW, 토요타의 EBIT 마진은 10% 내로 우수한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폭스바겐, 르노, GM, 포드는 5에서 7%의 EBIT 마진을 보입니다. 자세한 수치는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IRA로 인한 미국 시장 내 현대자동차, 기아의 점유율 변화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국 시장 내 현대기아의 점유율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보이는데요. 전기차 부문을 보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 1순위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2023년 기준 점유율 약 60%입니다. 2위는 현대기아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차량과 내연기관을 포함한 전체 완성차 판매 순위로는 현대기아가 4위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GM, 토요타, 포드 순으로 판매량이 많으며 그 다음은 현대기아입니다. 5위는 참고로 스텔란티스입니다. 전기차 부분은 확실히 보조금 혜택 여부에 따라 최근 점유율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GM의 경우 2023년 미국에서 판매 점유율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의 경우 미국에서는 해외 완성차 OEM으로서 최초 보조금 혜택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2021년에서 2022년에는 폭스바겐의 미국 시장 내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2.2%포인트 하락하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도 동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보시다시피 현대기아의 경우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2022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는 전년도 동기 대비 1.8%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IRA 시행으로 미국 시장 내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판매 점유율은 하락하였으나 내연기관을 포함한 전체 완성차 판매 실적을 보면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 판매 점유율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시장도 점차 전기차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토요타와 포드처럼 전기차 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최근 전체 차량의 판매 점유율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대기아처럼 전기차 부분에서 판매 점유율이 하락하였으나 전체 차량의 판매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국내 완성차 OEM이 제품 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가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 실적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냐는 질문인데요. 홍세진 연구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중국 전기차 산업 구조조정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보조금 폐지 및 축소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숫자가 최근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요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아주 정확하지 않지만 한 2019년에 약 거의 500개에 달했던 중국 전기차 업체 수가 이제 거의 뭐 100개 이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 전기차 산업을 지원했고 소비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한 상태지만 더 이상 이제 중국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전기차 업체를 보조금으로 연명시키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실제 많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정리되어 왔습니다. 다수의 전기차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이 없어져 도산하여 이미 이제 예전 대비 확실히 이제 소수 업체 중심으로 좀 산업 구조가 재편되었지만 이제 또 한편 시장에서는 이제 더 많은 중국 전기차 OEM들이 또 도산하고 더 이제 소수의 전기차 OEM들이 중국 시장을 지배할지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정확히 풀네임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 HHI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그때 한 1500 이하는 이제 좀 시장이 크게 집중되지 않는 비집중 시장이고 이제 1500 이상은 이제 중간 정도로 집중된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한 2000, 2500 그 정도 초과되는 수치가 이제 거의 고도로 집중된 시장이라고 분류한다고 하는 걸로 이제 제가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의 HHI 지수가 2023년 1분기 이전에는 이게 굉장히 좀 급격히 상승하면서 뭐 1500을 넘기도 했다고 이제 본 것 같은데 최근 이제 다시 2023년 2분기 이후에 이제 감소하면서 최근엔 한 1000에서 1100 뭐 그 정도로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낮은 수치죠, 생각보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모델 다양성이 내연기관차 시장 대비 낮아 일부 업체에서 인기 모델이 생겨나면 HHI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 선도업체 이제 BYD 등에서의 일부 모델들이 인기를 끌면서 2023년 초까지 HHI 지수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홍강미니 전기차의 경우 원래 보조금 대상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게 2022년까지 많이 팔렸으나 2023년 이후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치열한 중국 전기차 시장 특성상 경쟁사에서 유사한 모델이 출시되면 경쟁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수 업체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것이 장기 추세로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축소할 것이라는 뭐 이런 의견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 1분기에는 중국 내 전기차 판매 실적이 조금 부진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면서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 보조금이 일몰되었으나 전기차 취득세 10% 감면 제도나 이런 소비자 위주의 제도는 좀 연장하는 등 전기차 친화적인 제도적 환경이 여전한 상황이며, 그리고 구매 보조금 대상 고가 전기차가 아닌 이제 저가 전기차 모델을 중심으로 시장 저변 확대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경기 단화가 이렇게 계속 더 침체되고,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이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중국 경기 자체가 이렇게 많이 꺼지면서 전기차 산업 시장도 축소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어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발표자 또는 IS실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